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번 들어올 사람들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이나 또 그 시기를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기는 후반기에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후반기 원내 구성을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또 국기법을 어겨가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A라는 대통령에서 B라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A라는 대통령이 맺었던 조약, 외국하고 체결했거나 했던 조약이 B로 대통령이 바뀌면 그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예. 실은 얼토당토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지나가는 소도 없을 일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모든 걸 다 권력을 틀어잡고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끝까지 수사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난해 7월에 올해 6월 이후에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당시에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위원장도 좀 번복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미 작년 7월에 원구성에 대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워낙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깨셨기 때문에 12월에 있었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또 2월에 있었던 정치개혁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4월에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이 의장 중지안도 깼습니다. 이 2달마다 3번 연속 깨는 정당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운운하는 건 정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정말 염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희가 7월에 합의하고 나서 8월에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빠르다고 해서 언론특위도 국회에 설치하고 12월까지 120일간의 이 추가 연장을 하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특위 이제 해산했는데요. 아무런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당제가 소신이다. 안철수 비대위원 이 인수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당제에 대한 논의, 이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정개특위에서 결국 합의 못하고 11곳을 합의했는데 그것도 의장 중재안으로 11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9곳, 국민의힘 2곳입니다. 그 2곳도 심지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1곳이 보통 6대5 이렇게 신청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 정치교체에 대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도 깼고요. 검찰개혁도 사실 의장 중재안 깨면서 저는 이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총까지 추인한 이 중재안과 합의안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원내대표 간에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원점에서 다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제발 좀 이 원내대표 간, 최소한 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약속을 깨시면 저희가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의총까지 추인된 사항을 정말 의총까지 추인되는 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항인데 그것까지 깨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약속을 받아와야 되는지, 윤석열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내대표 합의를 깬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봄 들어올 사람들의 전세금, 월세 이거를 합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이 뭘 많이 깼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이루어졌던 이런 언론 중재 관련한 개혁특위 이런 거 다 국민의힘이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이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합의문입니다. 이게 작년 7월 23일에 제가 그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서 또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3가지 문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을 대선이 이긴 당이 차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정확히 써져 있다시피 국민의힘이 맞는다 이제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근데 왜 이게 그런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서로 국회의장과 달라야 되느냐. 이것은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셨다시피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같은 당에 한 전례가 없어요. 최근에. 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다른 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달라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안박 법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서 일사천리로 했고요. 예. 국회의장이 또 안건 상정을 해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장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안건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박병석 의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왔고요. 그리고 잘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년 전 그 7월에 있었던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다른 당이 맡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또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네. 자리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국회의장은 다수석을 차지한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맡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이 당인 국민의힘이 맞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합의문에 담았는데 이것을 지금 깨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시겠다. 이것은 결국은 전반기 국회처럼 의회 독재하겠다. 그리고 입법 폭주하겠다. 이러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과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사망을 보시면 국회법 개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체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이런 것이 다 1, 2 사망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망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이 내용대로 결국은 체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 뭐냐 이게 약속을 지금 다 이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지금 무효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재안 종이를 들면서 제발 좀 약속을 지켜라고 했던 게 불과 2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방금 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다수당이 하느냐 혹은 야당이 하느냐 이 논쟁은 16대 국회부터 이미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미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뭐 DJ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사위원장과 이 또 의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19대 때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 여당에서 소위 20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님이 직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할 때도 있고 여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관례를 운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치의 영역이냐 입법의 영역이냐 이 부분도 좀 구분해서 만약 이 법사위원장이 정말 야당을 해야 된다. 방금 합의안을 이제 드셨다는 건 저는 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보는데요. 만약 무조건 야당으로 못 박자라고 한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걸로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님이 그때 법사위원장 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한석이 더 많았어요. 123석 민주당,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 122석 그래서 국회의장은 문희상 의장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당이었지만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자, 지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다른 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게 공수교대되면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논리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례 말고 좀 명문화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국회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도 좀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의 그 힘이 그렇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전반기에서 그렇게 외쳤을 때 민주당은 시건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 하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의원 시절에 하셨고 그랬는데 여당 되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또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전반기 상임위 구성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합의 정신에 맞춰서 견제와 균형을 살리고
제발 후반기에는 좀 협치를 하기를 간곡히 앵커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쭤보신 게 그런 거죠. 19대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했습니다. 분명히. 18대 때도 그렇고요. 근데 20대 때는 여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당이라서 했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그러니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맞느냐고 야당이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국회와 이 행정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처리하는 건 어떠냐. 앞으로 이런 논쟁이 없도록 하고 네.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할 때도 있고 지금 야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소수당이 할 때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이 다수당이 했습니다. 이때 논리는 DJ 정부 야당이라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대 때와 17대, 18대, 19대 때, 20대까지, 21대까지 들어오면서 다 이 케이스가 결국 원내대표가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법안 입법으로 해서 아예 명문하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의장은 일당 네. 그리고 뭐 법사위원장은 또 2당이 맞는다. 뭐 이런 정도의 법안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명문화되면 네, 좋겠다 그것도 이런 이제 생각이 민주당이 또 들고요. 합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여야 모두 사활할 건 모습 잠시 얘기 나눠봤고요.